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파는 언니입니다. 자, 합격 비법 4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또 말씀드릴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3월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더보기란에 같이 올려놓을 텐데요. 사진을 여러분 이거 출력해서 저처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훨씬 얘기 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출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1, 2, 3편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보셔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고 오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3월 시간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7개월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8개월 안 남았는데요. 저는 3월 15일, 16일 이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라면 용기를 내시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꼭 하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시간표 좀 볼게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나눠놨어요. 맨 위에 보시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루틴을 지키시고 일요일은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간을 항상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 보시면요. 첫 시작이 몇 시예요, 여러분? 7시 40분이에요. 이 말은 7시 20분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독서실이나 학원에 도착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7시 20분에 도착해서 가방도 풀고 커피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 20분에는 적어도 도착을 하셔서 조금 준비를 하신 다음에 7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2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뭘 하냐면요. 오늘 인강이나 학원을 수업 들을 과목이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매일 수업 과목이 다르거든요. 이 시험 내용이 6과목이니까 그 과목 지난 시간에 했던, 일주일 전에 했던 그 내용을 인강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4시간이기 때문에 1.7배속에서 2배속을 하셔야만 2시간 안에 모든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을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하시기 때문에 2시간 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7배속을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해보니까 2배속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7에서 1.8배속을 하고 그냥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만 듣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막 이해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1.7에서 1.8배속을 해서 꼭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게 7개월 앞으로 쌓이면 정말 마지막에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3, 4월 동안에는 반드시 수업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들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3월부터 기본서 2번째 들어갔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3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설사 11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하셨던 분들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나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한 단원이 끝나고 그 문제를 10개 풀었는데 8문제 틀리셨다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드렸죠. 당연하다.
지금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재수생, 삼수생 뭐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문제 틀리시는 게 당연해요. 그거를 당연한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나중에 가서 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 꼼짝 않고 앉아서 이 2시간의 리뷰를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표 안에 2시간씩 거의 2-3시간씩 공부가 짜있는데요. 여러분 2시간씩 공부가 짜있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저는 2시간 집중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를 떼면 뗄수록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리고 텀이 너무 짧아져서요. 여러분 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5시간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거의 2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되는데 그걸 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시간 이 패턴을 쭉 지키시는 걸 꼭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2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가 정말 황금 휴식 시간이에요. 얼마나 휴식 시간이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학원에 가서 자리에 앉으실 분 앉으시고 이제 수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시작되는 2시까지의 4시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초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능 만점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학원 수업 과외 하나도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물론 이 말이 다 진실이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를 15시간 하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고 이게 졸고 집중을 안 하면요. 혼자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효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이 수업 시간 4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따라가시면 나중에 진짜 많은 발전이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혼자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 대충 하고 그냥 좀 졸고 이거는 진짜 비효과적인 길이라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시면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이 4시간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가 끝날 때까지 초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헤비한 간식을 드시는 거 절대 비추천이에요. 보통 12시면 사실 배가 고프죠.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때 드시는 거는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드셔야 돼요. 과자나 이런 걸 계속 먹다 보면 이제 7, 8개월 가잖아요. 이 불어난 살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가면 우리가 운동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간식을 아주 간단한 거 2시까지 버틸 수 있을 때 한 12시쯤에 과일이나 뭐 야채나 뭐 아니면 삶은 계란이 되게 좋고요. 이런 걸 드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가 돼서 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이때 너무너무 즐겁죠. 가능하면 도시락을 드시길 추천드리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신다면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밥을 드시고요.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 여름에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 보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시고 2시 반부터 2시 55분까지 25분 정도 걸으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부족하고 3시부터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집중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5분을 걷고 이제 학원으로 올라오거나 독서실에 올라오셔서 양치하고 이제 준비하셔서 3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뭘 하냐? 오늘 10시부터 2시까지 했던 수업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오늘 공부한 거에 복습을 바로 이어서 하면
그냥 한참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난 후보다 정말 효과가 몇 배나 좋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진짜 추천하시는데 저도 초반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당일 수업에 대한 복습을 2시간 동안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때 그 단원에 있는 문제도 뒤에 좀 펼치셔서 문제도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기본서의 문제를 푸시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그 문제도 푸시고 당일 복습을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보면 5시부터 5시 반까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쉬는 시간이 30분씩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가서 수다 떠시거나 쉬시거나 뭐 차 마시러 나가시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지키시지 않으시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월화수목금 매일 민법을 하셔야 돼요. 제가 1, 2, 3편에도 진짜 강조해드렸잖아요. 1차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민법.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법. 그래서 지금 3월에는 민법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수업도 있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는데 민법이 그거 말고 그냥 월화수목금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민법을 하는 겁니다. 이 민법은 매일매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민법을 2시간씩 공부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또 저녁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좀 쉬는 시간이 그래도 되게 많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저녁 시간은 뭘 드시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2시에 밥을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뭘 먹었냐면 바나나 이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만 더 하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집에 갈까? 집에 가서 할까? 이런 엄청난 갈등이 몰려옵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때 1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이런 거 괜찮고요. 1시간 동안 영양 보충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뭘 하느냐? 시간표에 보시면 제가 데일리라고 적어두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매일 다른 과목을 적어드렸어요. 이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공부할 거 복습하고 지난주 거 복습하고 수업 듣고 오늘 거 다시 복습하고 나니까, 그리고 민법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절대 이 공부량을 따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목을 적어두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적어드린 과목 중에 오늘 민법을 했는데 데일리도 민법이다, 이렇게 겹치시는 분은 자기한테 맞게 요일을 좀 바꾸세요. 근데 요일 바꾸실 때 월화수가 좀 아무래도 이게 첫 시작이다 보니까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민법, 공법, 뭐 학개론, 중개사법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모시고 세법이나 공시법을 조금 뒤로 몰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데일리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10시 반에 이제 공부를 끝내시고 집에 가실 때 제가 1, 2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버스 정류장 좀 몇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하루에 4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정리하고 12시 잔다 그래도 하루에 6시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6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자면 충분한 수면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루틴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대해 익스큐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토요일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차피 토요일도 수업이 다 있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똑같은 스케줄을 하시고요. 보시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민법을 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데일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집에 귀가해요. 토요일은 조금 일찍 가는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식사 자리도 있고 이러니까 7시 반까지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7시 반에 가셔서 그날은 뭐 식사도 맛있는 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술도 한잔 하시고 이런 시간이 저희한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정해 놓으셨으면 평일에는 이걸 반드시 지키셔야 무너지지 않아요.
이 쉬는 시간이 있는 대신 보상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가장 좋은 일요일 스케줄입니다. 일요일엔 공부를 10시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평일엔 6시에 일어났는데 8시 반에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 8시 뭐 이쯤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 독서실에 갔어요. 그래서 9시 반에 가서 준비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뭘 하시느냐 여러분 보시면 바로 민법입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일요일까지 민법을 하는 거죠. 3, 4월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공부량 민법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기본서를 계속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읽으시거나 뭐 인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에 인강도 들으셔도 괜찮고요. 인강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1.7배속으로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평소와 같이 드시는데 토요일날 저녁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정말 약간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이 따뜻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진짜 점심은 소식하셔야 돼요. 왜? 저녁에 분명히 과식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3시까지 뭘 하시냐?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데일리로 공법에 한 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법을 일요일날 2시간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는 반드시 이렇게 공법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3시부터 6시까지 데일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과목이 없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평일에 졸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빠뜨린 데일리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요일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를 보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집에 가고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돼서 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합격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부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표대로 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4월, 특히 3월에는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고 공부가 어떠셨는지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막막하고 진짜 힘들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5편에서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화이팅! 안녕! 5편에서 만나요.